자, 중복순열인데 일단 중복순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좀 네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자, 주제 자, 1. 그 다음에 주제 2. 주제 3. 주제 4. 자, 그래서 1, 2, 3, 4 이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처음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4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주제 1과 2는 굉장히 쉬운 주제니까 간단히 좀 쓰고 넘어갈게. 자, 일단은 기초 정의를 이해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곱셈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곱셈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좀 이게 좀 중요한 얘기 같아. 처음에 일단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뭐래? 중복하거나 가장 얼개를 택하는 수녀를 n개에서 얼개를 택하는 중복 수녀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기호라고 할 수 있는데 기호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n파이R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n파이R인데 자, 이거 어떤 상황일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1부터 얼마까지 있을 때 n까지 있을 때 이 n 종류의 어떤 그 숫자 카드를 이제 반복해서 뽑을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빈자리를 우리가 몇 개라고 하면 돼요? 몇 자리 만든다고 하면 돼? R자리 만든다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R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n파이R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 머릿속에? 공식이? 이거는 n의 자, n의 R제곱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왜 n의 R제곱일까? 자, 그러면 n은 처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밑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수가 된다 해도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그 의미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거기 들어가서 무한 n개까지 n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도 역시 몇 개입니까? n개까지. n개겠죠. 그럼 서로 다른 여기 n개의 선택지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또 다시 n개가 되니까 이 n개씩을 서로 다 뭘로 연결하면 되겠어?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종류가 있고 우리가 요 R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요런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돼? 곱셈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우리가 첫 시간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곱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걸 생각해서 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 이런 문제로 좀 가야 돼. 좀 살짝 힌트를 주자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내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 내리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구성하고 분할하고 분배하고 요 순서대로 가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중복 순열로 가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생각하고 가면 좋아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줄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n파이R과 n의 R제곱의 관계인데 요거 혹시 헷갈리지 않니? 애들 이거 좀 많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뭐의 몇 승으로 우리가 할 때 당연히 몇 파이 몇이라고 되면 이렇게 쓰는 건 어렵지 않겠지. 근데 중요한 건 n파이 R인지 R파이 n인지 문제 상황 속에서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럼 너는 그거 안 헷갈릴 수 있는 너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 그냥 예를 들어 몇 개를 어디에 넣는다고 할 때인데 그럼 그 몇 개가 밑으로 가고 넣는 데가 위에. 그치, 이제 그런 좀 간단한 거에는 사실 우리가 헷갈릴 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주제 3이나 4로 가면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 밑을 뭐라고 했냐면 항상 선택할 수 있는, 한 번 선택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1회 선택을 하는데 1회 선택을 할 때 가능한 한 초이스의 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1회 선택을 할 때. 그리고 R은 뭐라고 하면 돼? 이것 자체를 R번 선택하는 거야. 선택 자체가 R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 번에 n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그거 자체를 R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n의 R승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정의해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밑에 오는 것이 중복 가능한 것의 개수야. 중복 가능한 것의 개수. 자, 이거 굉장히 우스운 말 같고 별거 아닌 설명 같은데 실제로 문제로 적용되면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들어놓으세요. 아셨죠? 자, 우리 간단한 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오른쪽에다 쓰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5가 있어요.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꾸민다고 해봐. 자, 이건 몇의 몇 승이 되겠어? 5의 3승. 5의 3승이 되겠지. 왜 그렇죠? 5개, 아니 5개, 그러니까 지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체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
100의 자리 1개밖에 없고 10의 자리 1개밖에 없고 1의 자리도 1개밖에 없지. 근데 1, 2, 3, 4, 5는 반복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밑에 뭐가 오는 거야? 5가 오는 거고 지수에 뭐가 오는 거예요? 3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수가 5가지가 있고 이 초이스 자체를 100의 자리에서 3번, 10의 자리에서 3번, 1의 자리에서 3번 하니까 5의 3승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쌤 말 이해됩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그쵸? 네. 알쏭달쏭한 표정 아닌 거지 지금? 네,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저 RMK1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써있어? n의 R승에서 n과 R이 헷갈린다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유 법칙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서 선택 대상의 개수가 n이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다. 여기에 자, RMK1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볼 건데요. 자, 예제 1번은 뭐 그냥 단순한 거고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이게 뭐라고 써있어? 0, 1, 0, 1, 2, 3. 자, 0, 1, 2, 3을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래요. 자, 어떻게 쓰면 됩니까? 3 곱하기 4 다섯 자리지, 다섯 자리. 다섯 자리.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그렇지. 왜 그렇지? 앞에 왜 3이 나오고 왜 4, 4, 4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2가 나오지? 저 앞에 0 들어갈 수 없으니까 3이고 그 다음에 짝수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얘기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0, 2만 짝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중복순열 자체만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어. 중복순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엄청 간단하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이거 봤던 것처럼 중복순열이 중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한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예요. 뒤에서 확인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서 제한 조건이 뭐가 걸리고 제한 조건이 걸리니까 제한이 이제 0이 안 된다는 거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4, 4, 4 되고 제한 조건 여기다 0이나 2만 들어가야 된다. 제한 조건 2개 걸린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4의 3승인데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4의 3승에서 이 4는 역시 뭐라고? 초이스의 해 중복 한 것의 개수니까 0, 1, 2, 3이 얼마든지 겹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0, 1, 2, 3이라고 쓰면 되니까 4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6번이요? 6번. 풀어봅시다. 미안해. 나 이거 적으라고 안 했구나.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아까 지금 몇 쪽 우리가 봤지? 40쪽 있지? 네. 40쪽에다가 그 상단 부분에 요거 간단하게 주제 1이랑 요거 오른쪽에다가 적고 요거는 옆에다 그 예제 2번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지. 그 예 2라고 돼 있는 거. 네. 그렇죠. 근데 볼펜 좀 가져. 갖고 와.
글씨 빨리 잘 쓰지? 네. 빨리 써. 잘. 천천히 빨리 쓰면 돼. 알겠지? 천천히 빨리. 껄껄껄껄. 천천히 빨리 쓰렴. 근데 진심으로 헤어진 킬링 캠프 3점짜리가 그 뭐냐 육모 4점짜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치? 쉽지 않아. 육 번. 갑자기 추워서? 좀 춥겠는데 잠깐만 볼게. 음. 응? 44개. 44개? 틀렸는데. GG? 아니요? 잠깐만. 그렇지. 자, 6번에 대한 설명 잠깐 해줄게. 이거 다 적었죠? 자, 6번이 우리가 첫 스타트 문제였는데, 자, 어땠니? 야, 0, 1, 2, 3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 4개가 있다고 했지? 자, 우리가 수능에서는
어떤 단원의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지 단원 제목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문제를 특정 짓는 표현이 뭐라고 생각해? A분의 B 아니지. 모든 순서성 아니지. 특정 짓는 표현? 다시 넣는 그렇지. 다시 넣는다는 거지. 한 개의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무슨 추출? 중복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은 그것 뭐다? 중복 순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축출이 아니라 축출은 쫓아내는 거고. 자, 복원 추출은 뭐다? 중복 뭐다? 순열이다. 자, 요걸 우리가 일단 캐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이 상황을 보니까 0, 1, 2, 3이 있고, 자, 첫 번째 뭘 뽑았어? A를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뽑아요? B 뽑고, 세 번째 뭘 뽑아요? 자, 요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가는데 지금 A분의 BC가 무슨 수가 나온대? 정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정수가 나오려면 밑에가 뭐냐에 따라서 위에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게다가 순서가 지금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뭐 정수 이런 거 빼고 3, 1, 2 뽑는 거랑 3, 2, 1 뽑는 거는 뭐 같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요 문자로 올려지면 순서상 자체만 따지면은 다른 경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전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렇다. 전체 경우. 자, 그럼 전체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의 3승이지. 왜 그렇습니까? 4개를 4회 선택 초이스 수니까 거기서 얼번 3번 선택. 그렇지. 3번 자체를 선택을 하니까. 그쵸? 혹은 중복 가능한 게 4가지니까. 그래서 4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전체 4의 3승인데, 자, 지금 A분의 BC가 정수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걸려있죠. 누가 중요해? A가 중요하지. 자, 그럼 이건 여사건으로 풀지 정사건으로 돌파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A가 0인 경우,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3인 경우일 때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 정수인 거가 정수가 아닌 거보다 경우가 더 어떨 것 같아? 더 적겠지. 그러니까 이건 전공법이 낫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A가 0인 경우는 분모에 올 수 없으니까 얘는 없겠죠. 맞습니까? 자, A가 1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되죠. 그러면 뭐예요?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는, 자, A가 2인 경우 잘 들어. A가 2인 경우는 얘나 얘 중에서 뭘 갖고 있어야 돼? 2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또는 0을 갖고 있어도 뭐 괜찮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뭐 또는 뭐 라고 하는 또는이라는 게 들어가면 항상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더 쉬운 경우가 많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2를 갖고 있는 경우는 얘가 정수가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 0, 2 둘 중에 아무나 선택 안 하는 경우니까 4의 제곱에서 2 곱하기 2 빼주면, 그러니까 1이나 3만 갖고 있으면 뭐라고? 1이나 3 1, 3 이거 두 개 중에서만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 4의 제곱. 왜 4의 제곱이야? B랑 C가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다고 한 상황에서 B랑 C가 1, 3으로만 초이스 되는 경우, 그럼 2의 몇 제곱? 제곱을 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어떻습니까? 0이나 3 둘 중에 아무거나 안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4의 제곱에서 0이랑 3 제외한 1과 2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4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40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4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3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43페이지 가니까 자, 드디어 이제 주제 2번이 나와요. 주제 2번. 오케이? 네. 제가 살짝 지우고 갈게. 자, 주제 2번은 자, 주제 2라고 해놓고 거기 먼저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지우는 동안. 43페이지요. 43페이지 상단 부분에다가 주제 2 이렇게 써봅시다. 자, 주제 2 썼니? 네. 자, 주제 2는 뭐냐면요. 자연수의 카운트 원리예요. 여기에서도 뭐가 쓰인다고? 여기서도 중복 순열이 쓰인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자연수의 카운트 원리에서도 뭐가 쓰인다고? 중복 순열이 쓰이는 거야. 그럼 자연수의 카운트 원리에서 도대체 무슨 중복 순열이 쓰이냐? 자, 일단 이 자연수의 카운트 원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자, 어떤 범위 안에서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많이 해봤지?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표현하자면 어떤 순서로 가야 되냐면 일단 곱셈으로 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쵸? 그 다음에 여사건, 이런 방식으로 얘네들은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를 고려를 해가지고 자연수의 카운트 원리를 세면 됩니다.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한번 가볼게. 자, 쉬운 거는 자 처음에 100부터 999까지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몇 개야? 900개. 자, 어떻게 계산했지? 999에서 뭘 빼는 거지? 99를 빼면 뭐가 됩니까? 900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중복순열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 자릿수를 채운다는 생각을 가져가면 중복순열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입니까? 9개. 9개겠죠. 왜? 0 안 돼. 0을 제외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입니까? 10개. 10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10개. 그럼 자, 중복순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복순열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 자, 이번에는 1부터 999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몇 개입니까? 999개. 999개죠. 바로 999개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중복순열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9 곱하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또 0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0개. 세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0개. 선생님 왜 10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20 같은 숫자 있죠? 20 같은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0, 2, 0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7은 뭐예요? 0, 7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자체는 몇 개가 되는데 10의 세제곱개가 되는데 전부 다 뭐인 경우 자연수를 세야 되니까 000 되는 경우를 빼야 되니까 빼기 1개에서 그것이 몇 개가 된다? 999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요거 상단에다가 살짝 적어놓읍시다. 그럼 오늘은 이거 나간 다음에 그거 들어가는 거죠. 네. 오늘은 아직 안 나온 킬러 예상 문제를 조금 그런 주제로 좀 다뤄볼 거예요. 환산함단수, 세주 상단수. 됐어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거기 밑에 예 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예 1번 한번 볼게. 자, 거기서 숫자 1, 2, 3, 4, 5를 뭘 사용해서? 중복 사용을 해가지고 세 자리에 무슨 수를 만들 때?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조건을 선생님이 하나씩 걸어볼 테니까 따라와봐. 자, 첫 번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세 자리에 2를 제외하고 포함하고 포함하는 자연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네. 자, 그럼 지금 상황이 1, 2, 3, 4, 5를 중복 선택해도 되는 상황이야. 몇 자리 만드는 거야? 세 자리 만드는 건데 1을 포함하는 자연수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5의 상수 마이너스 4의 상수. 그렇지. 왜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 자, 1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 말 속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야? 1을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고 두 개만 갖고 있어도 되고 세 개만 갖고 있어도 되니까 하나 갖고 있는 경우랑 또 그 다음에 두 개 갖고 있는 경우랑 세 개 갖고 있는 경우 다 더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사건으로 접근하자? 여사건. 그러면 5의 몇 승이 되니까 세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뭘 빼면 돼? 4의 3승. 왜 4의 3승이지? 1을 안 포함하는 1을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 1을 전혀 안 갖고 있을 테니까 여사건을 빼주면 이것이 바로 1을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1 또는 2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또 6건 쓰면 돼. 그렇지. 또 6건 쓰면 되지. 5의 3승에서 뭘 빼면 돼? 3의 3의 3승 빼는 거죠. 왜냐면 1과 2 둘 다 안 갖고 있는 거를 다 제거하면 1 또는 2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세 번째 거 한번 보자. 세 번째 거에 별표 칠 건데, 자, 세 번째 거에 별표 칠 건데요. 자, 여기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 1 그리고 이거는 AND야. 2를 포함하는. 자,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이거 어떻게 갈래? 이거는 1, 2를 먼저 넣어놓고 나머지 한 자리를 3, 4, 5나 1, 2. 아주 좋은 초이스인 것 같아. 자, 1과 2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1과 2를 일단 뽑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를 뽑을 때, 나머지 한 자리가 뭐인 경우야? 1, 2인 경우. 1 또는 2인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가 3, 4, 5. 3, 4, 5인 경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1 또는 2가 들어가면, 이건 순서상에 뭐가 생겨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선생님도 예전에 좀 그런 거 많이 헷갈렸었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란 단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해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데 뭐 순열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중복도 가능한데 이거 어디서 배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복 순열이랑 비슷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복 순열 안에 일부분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라고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어? 요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면 되겠지. 자, 1 또는 2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1 넣는다고. 1이 들어갈지 2가 들어갈지니까 일단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그럼 1, 2가 만약에 선택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서로 돌릴 때는 3팩 나누기 2팩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겠어? 6이 나오겠지. 자, 요거 이 오른쪽에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 4, 5인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3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두 개 더하면 2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거 여사건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긴. 자, 여사건으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1과 2죠. 1과 그러면 2 1을 안 포함하고 또는 2를 안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 동그라미 그리고 2 동그라미였으니까 1x 합집합 2x겠지. 그럼 이거는 1을 안 포함하는 거에다가 2를 안 포함하는 거 더한 다음에 1도 안 포함, 2도 안 포함하는 걸 빼면 되겠죠. 이거 자체가 여사건이 되니까 5의 3승에서 얘를 뺀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1을 안 포함하는 거 몇 개? 4의 3승. 2를 안 포함하는 거 4의 3승. 1, 2 둘 다 안 포함하는 거 3의 3승. 그래서 2 곱하기 4의 3승에서 3의 3승을 뺀 거를 5의 3승에서 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하게 뭐 얘랑 얘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 3번만 별표 쳐놓고 전공법 적어놓고 여사건은 거기 이미 적혀 있으니까. 틀면 춥고 끄면 덥네. 리모컨 잠깐 줘볼래? 18도로 돼 있어서 됐어. 됐니?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40페이지 갑시다. 40페이지에 거기 밑에 RMK 2번 한번 볼게. 자, 거기 한번 읽어보자. 중복을 허락하여 베어텍하고 배열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케이스를 구분하고 케이스별로 적절한 계산법을 정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중복 순열이라고 해서 그냥 다 단순하게 끊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주제 있지? 이 주제 안에 이제 꼭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뭔지 우리 충분히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중복 순열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이런 예 한번 봅시다. 1, 2, 3, 4를 가지고 몇 자리를 만든다? 세 자리를 만든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중복 순열 개념으로 가면 4의 세제곱이니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왜 이 중복 순열 안에 주제에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여기 1, 2, 3, 4 중에 세 자리를 채운다고 했을 때 숫자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네모, 세모, 별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네모, 네모, 세모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또는 네모 네모, 네모, 그렇지. 네모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겠지만 얘나 얘는 어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 자체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그렇지. 그래서 일단 4개 중에 3개의 숫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3팩의 개념으로 해서 24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4, 3, 2 각 자리가 숫자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해돼? 자, 요거랑 요거는 지금 방향의 차이인 거 혹시 눈치챘니? 네. 이거 두 개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왜 저렇게 같은 표현을 두 개를 써놓나 싶은데 이거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 4c3 곱하기 3팩이라고 하는 건 이쪽 방향에서 골라서 일로 내려오는 거야. 근데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자리가 숫자를 고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네. 이 자리가 숫자를 고르는 개념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 곱셈이기 때문에 서로 관점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건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바로 이 중복순열의 경우에는 그게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리미리 눈치를 좀 채놔야 돼요. 어쨌든 24개겠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어떻겠습니까? 두 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지. 가디순. 맞습니까? 그래서 가디순인데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뭐야 2개 골라가지고 음. 4C 2 한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수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4 곱하기 4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 3. 아 근데 미안 4 곱하기 3 곱하기 이제 2개 골랐지? 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3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건 몇 개가 나온다? 36개가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자 얘는 몇 개 나오겠어? 4 곱하기 1 해서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몇 개예요? 정답? 64개. 그러니까 이렇게 세든 이렇게 세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중복 순열 안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RMK 왼쪽 그 공간에다가 짧게 적어둡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43페이지에 4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이제 예제 2번 한번 볼 거예요. 예제 2번. 자 369 369 좋아해? 옛날 많이 썼죠. 옛날에 많이 했었죠. 자 369가 포함된 숫자는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게임. 이거 센 문제집에서 보면 두 가지 개념이 나와. 두 가지. 그러니까 3이랑 6이랑 9가 한 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 박수를 치고 넘어가는 게 있고 3이랑 6이랑 9가 포함되어 있는 개수만큼 박수를 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미 센에서 연습했던 거니까 뭐 자세히 다루진 않아도 되고 궁금하면 이제 선생님 그 센 영상 찾아서 가서 보면 되겠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수의 개수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3이랑 6이랑 9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뭐 하는 거야? 그냥 박수 한 번만 치는 경우겠죠. 이해되십니까? 개수만큼 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5번 한번 갑시다. 자, 2004학년도 수능입니다. 선생님 본. 촬영 중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억나세요? 문제? 기억 안 나지? 나는 근데 무조건 맞췄지. 자, 고맙네. 오 5번.
가보자. 14번이면 3년짜리 끝 쪽인 거예요? 아니 옛날엔 그 접수배치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었어. 어떻게 어려운 거 막 중간에도 나와 있고. 아 그랬어요? 뒤쪽에 막 오히려 끝번호 쪽에 좀 약간 쉬운 단답형 막 있고. 아 지금 많이 다르네. 많이 다르지. 자, 한번 가보자. 자, 1, 2, 3을 중복해가지고 지금 네 자리를 만들 때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1과 2와 3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고 이걸 가지고 몇 자리를 만든대요? 네 자리를 만든대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뭐부터 구해야 돼? 그냥 전체 바로 전체 경우 3의 4제곱부터 구해야겠죠. 3의 4제곱 얼마입니까? 81이죠. 그럼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기가 나와 있지. 58, 56, 54, 52, 5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81의 중간보다 더 어때요? 크죠? 네, 그렇다는 것은 여사건으로 풀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실제 수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자 1과 2를 그리고 2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1 동그라미 교집합 2 동그라미 이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여사건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아니고 또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전체 경우 몇 개에서 81개에서 자 1이 아니고 합집합 2가 아니고라고 하는 것은 1이 아닌 거. 자, 그러면 1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개를 네 자리에 계속 중복을 가능하게 배치하는 거니까 2의 4제곱 그 다음에 2의 4제곱 빼기 1도 없고 2도 없고니까 3으로 다 채우는 경우였죠. 1 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 솔루션 2 직접 하는 경우. 직접 하는 경우는 뭘까? 1과 2를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1, 2를 일단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자리를 채우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는 구성이 좀 복잡하니까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50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은 41페이지 가자. 자, 이제 주제 3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주제 3. 자, 주제 1은 뭐였어? 기초정의의 수급세. 그 다음에 주제 2는 뭐였어? 자연수 개수 세는 거. 주제 3은 뭐냐면요. 주제 3은 나눠주기입니다. 나눠주기. 자, 나눠주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한번 공부해 볼 거야. 자, 주제 3. 이제 보통 어른들은 논아준다고 표현하시죠. 네. 나눠주기. 나는 그런 표현 안 씁니다. 말씀드리려고 조용히 하고. 자, 그래서 나눠준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되냐면 자, 크게 이 구조를 기억하면 돼. 서로 다른 것에 뭘 한다? 나눠준다. 근데 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 몰빵이 가능해야 돼. 몰빵이 가능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빈 곳이 가능하다는 거야. 빈 상자, 빈 접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같은 거고, 그리고 이런 표현은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요.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함수의 개수에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함수의 개수로 접근하면 거의 쉬워요. 자, 잘 보세요. 서로 다른 것에 몰빵 가능하거나 혹은 빈 곳 가능하게 나눠주는 상황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상황이랑 완전히 동일하고요. 자, 그럼 요 오른쪽에다 원래 쓰는 건데 공간이 없어서 이 밑에다 쓸게. 땡땡 해놓고 이러면 무조건 뭐라고요? 중복순열이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서로 다른 공 몇 개? 5개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어디에 나눠주냐면 A, B, C에 나눠준다고 해보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중복순열을 배우는 이유예요. 원래 이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애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할과 분배 과정에서 구성을 먼저 하고 구성에 따라서 조를 짠 다음에 이 조를 다시 분배를 해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봐봐. 서로 다른 공 5개를 A, B, C에 나눠준다고 하면
이거 원래는 뭘로 할 수 있어? 무식하게 한다면? 분할문만 써가지고. 그렇지.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구성을 일단 하는 거야. ABC에는 나중에 나눠주고 일단 세조로 나누는 거야. 세조로. 네. 세조로 나누는데 빈 곳이 가능하다고 했지. 빈 곳이. 네. 그러면 일단 5빵빵 가능하겠죠. 네. 또 410 가능하겠죠. 이해됩니까? 320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11 가능하겠죠. 221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자 이거 지금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자 500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C 5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410은 5C4 1C1 그럼 이제 조가 300. 3개 나와 있으니까 0도 누군가의 조로 들어간다고 치면 되겠지. 그럼 곱하기 몇 팩? 3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320은요 5C3 2C2 곱하기 3팩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5C3 2C1 1C1 2팩분의 1 곱하기 3팩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만큼 동일하게 뽑으니까 순서가 생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하면 얼마 나올까? 5의 3승. 243 나와요. 틀린 거예요. 어? 너가 지금 잘못 말하는 거지. 왜 5의 3승이 나온다고 생각해? 아 3의 5승이구나. 제 잘못 봤어. 봐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첫 시간 이 수업 초반 때 미치랑 지수랑 헷갈린다니까. 왼쪽에 있는 걸 당연히 미치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왜 243이 나오냐. 그럼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게 있어야지. 243?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 3의 5승? 어? 3의 5승이면 3, 5 뭔가 관련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이 3의 5승을 가지고 얘를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1, 2, 3, 4, 5가 있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 A, B, C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방향은 뭐야? 서로 다른 공 5개를 A, B, C에다 나눠준다, 논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봐. A랑 B랑 C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돼? 리안소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거는 5개죠. 그러니까 A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개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5개까지 다 받을 수 있지. 네. 그러면 결과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우리가 여기서 중복이 가능한 건 네. A, B, C야? 1, 2, 3, 4, 5야? 1, 2, 3, 4, 5. 아니 ABC. A, B, C야. 그래서 내가 아까 헷갈리면 이걸 만약에 함수의 개수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정의역이고 이게 지금 공역이라고 해보자. 네. 그럼 정의역에서 공역을 지금 대응하는 관계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한 번의 선택에 갈 수 있는 초이스가 3가지니까 3의 5승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좀 그게 헷갈린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결과를 놓고 봐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A가 2번이나 나왔지. 네. 그럼 중복이 가능한 게 A, B, C야? 1, 2, 3, 4, 5야? ABC. 그렇지. 그래서 밑이 3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 분할해서 분배까지 하는 것은 내년에 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내년에 학교를 가야지, 내후년에 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3의 5승이요. 4배 5승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합니까?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주제 3번이라고 적어놓고 거기 그 상단에다가 적어주세요. 저 구성하는 거 써야 돼. 저 구성하는 거 써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요것만 써놓고 대충 뭐 요거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24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 추워. 엄마 제주도 가셨어요. 제주도? 네. 너무 좋으시겠다. 왜? 그냥 놀러. 친구분들이랑. 친구분이랑 한 명 놀러 가셨어요. 그렇구나. 너무 보고 싶다. 너 수능 끝나고 갈 텐데. 저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부산 가야지. 부산 좋지. 친구 아버지가 거기 사업하셔가지고 집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였어. 그렇구나. 벌써부터 짜고 있긴 한데. 수능 결과에 따라서 갈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 어차피 수능을 못 보면은 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있는 거 그냥 즐겨야죠. 만약에 전 3월 14일까지밖에 즐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도 윤서를 가르친다고 치면 저 방이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대학을 좋은 데 간다고 치면은 그거 과외하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사탐 과외하기 진짜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대학을 잘 가면 사탐 과외를 하게.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다니고 있는 하원 선생님이 꿀팁을 주셨는데 무조건 단체 과외를 넣으래. 1인당 가격은 좀 싸지는데 한 번 수업하는데 돈이 미친듯이 들어온다. 한 5명 받아가지고 원래 30만 원인데 20만 원 해주겠다고 하면은 한 번을 수업하는데 100만 원 들어오는 거니까 짭짤하더라고. 그러면 짭짤하겠네. 됐어요. 됐니? 자, 거기 밑에 RMK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서로 다른 것에 나누어 줄 때 몰빵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그릇? 빈 그릇 또는 무슨 주머니? 빈 주머니 이런 게 있으면 빈지노 말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자,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중복 순혈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중복 순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삽질 있지. 조합을 이용해서 분할하고 분배하는 거. 이렇게 되면 학교를 언제 간다? 내후년에 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자, 거기 밑에 예제 한번 보자. 16학년도 6평 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지. 서로 다른 벌써 체크해야겠지. 서로 다른. 그쵸? 그 다음에 4명의 학생끼리 아이덴티컬 할 수가 없겠지. 쌍둥이라도 다르니까. 자, 그래서 5자루를 4명의 학생한테 준다. 그럼 이건 근데 남김없이 주고 받지 못하는 애가 있을 수 있다. 자, 뭐가 가능하다? 몰빵이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5의 4승이야, 4의 5승이야? 4의 5승. 왜 4의 5승이지? A, B, C, D가 중복하는. A, B, C, D가 A가 2개 가질 수도 있고 A가 3개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건 A, B, C, D니까 4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번 갑시다. 2017학년도 문제입니다. 고보니. 5번. 그렇지. 서로 다른 과일을 몇 개? 5개. 몇 개 그릇? 3개 그릇. 3개 그릇. 했을 때 A에는 2개 담는 경우의 수. 그쵸? 네. 자, A에는 2개 담는 경우의 수. 한번 가보자. 자,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에 담는다. 서로 다른 과일을 3개의 그릇 담는다? 서로 다른 것에 나누어 준다. 논아준다. 그러면은 여기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A, B, C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돼 있어?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은 그릇이 뭐 할 수 있대? 있을 수 있다. 그 말은 뭐가 가능하다?
그거 중복이 가능하다. 몰빵이 가능하다. 몰빵이 가능하다 이 뜻이겠죠? 몰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상황 나왔지.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거한테 주면서 몰빵이 가능하다. 무슨 순열? 중복순. 중복순열인데 당연히 그냥 주진 않았겠지. 뭐가 있어? 제한 조건이 걸려 있죠. A에 몇 개를 담으래? 두 개가. 2개만 담으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A에 2개를 담아야 되니까 1, 2, 3, 4, 5에서 A, B, C로 가는데 A에 2개가 담겨야 되니까 일단 A에 2개를 담아놓고 시작해도 되겠어?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2개가 A로 가니까 처음에 몇 C면? 5C. 5C 2. 그러면 2개가 선택지. 예를 들면 1, 2가 A로 갔어. 네. 그럼 이제 3, 4, 5가 어디로 C로 가야 가야 돼? 돼. BC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애들 실수 뭘 할까? 3의 이승이라고. 그치? 이게 근데 삼성인데. 아니야. 그 실수 말고 어떤 실수 할까? A에도 또 보내야겠죠. 3의 3승.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어.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문제가 여기서 한 번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또 보여줄 건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꼬우면 빈 그릇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옵션을 걸 수가 있어. 빈 그릇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뭐 빈 그릇이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몰빵이 가능하니까 이제 2의 3승이냐 3의 2승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지. 근데 B에다가 3개 다 몰아주는 게 가능하지. BBB가 가능하지. 그러면 BC가 겹치는 게 가능하니까 그것이 밑으로 오고 3번 선택한다고 보면 되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정답 얼마입니까? 8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됐지?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갑시다. 이때 9평이 쉬웠어요. 아니 이 문제만 쉬웠고 나머지는 충분히 어려웠어. 이게 19번. 19번은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 2017학년도랑 2018학년도는 네. 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뭐였지? 프리 영상 찍어서 올린 거 있는데 해설이 37분인가? 21번 이런 거요. 내가 그거 이제 얼마 전에 설명하다가 선생님 이거 진짜 약간 그 뭐지? 실제 EBS 해설은 실제 길이가 얼마나 되냐고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보여줬거든.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이거 19학년도 6평이거든. 2019 6평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자, 봐 거기서 21번 보여줄게. 나머지는 다 그냥 평범해. 전에 약간 19번부터 범상치가 않았어. 19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거 한 페이지 다 풀고 여기서 끝났거든.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여기 잘 봐. 20번도 뭐 여기 21번 여기서 시작하지. 자, 쭉 여기까지야. 이게 가형이었어요, 나요? 가형이지. 가형이죠. 전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저는 나형인 줄 알고 나형도 저렇게 빡세게 내는구나. 근데 나형은 저렇게 내면 욕 진짜 뒤지게 쳐오지 않을까요, 진짜? 근데 나영도 어려운 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거 이제 해설 찍었는데 이게 38분인가 걸리네. 선생님이 실제로 저 문제를 그냥 풀면 얼마 정도 걸려요? 계산이 조금 걸리긴 할 테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난 계산이 좀 느린 편이거든. 그럼 아빠랑 가서 먹었던 거야? 동생이랑 아빠랑. 2번. 자, 가영 나영 14번으로 나왔었는데 2번이라고? 그렇지. 잘하네. 자, 1, 2, 3, 4, 5 적힌 뭐지? 5개의 공. 1, 2, 3, 4의 공을 A, B, C에다 넣으려고 한다고 했지? 그랬을 때 어느 상자에 넣어진 공의 수예요?
공수합이 13을 뭐하래? 넘지 않나 아니 이상이 돼.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이 문제도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은데. 자, 가볼게. 자, 1, 2, 3, 4, 5에 공이 있고 A, B, C에 나눠준다. 서로 다른 것을 어디에 나눠준다? 서로 다른 것에 뭐한다? 논아준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쓰고 1, 2, 3, 4, 5라고 쓰고 A, B, C.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빈 곳이 있어도 되냐? 몰빵이 가능하냐? 한번 읽어보니까 빈 상자의 경우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몰빵 가능하구나.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생각하면 되겠지. 몰빵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몰빵이 가능하니까요. 5의 3승인지 3의 5승인지가 중요하겠지. 그러면 A로 다 몰려도 되니까 A가 5번 있어도 되는 거니까 3의 5승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고, 확실히 안 헷갈리지 이렇게 하니까. 그쵸? 그래서 3의 5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딱 봤더니 243에 다들 무지무지 뭐하다? 가깝다. 그러면 무슨 사건? 여사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의 5승 한 다음에 자 13에 13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13 이상 안 되는 건 되게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이거 여사건으로 뒤집는 거죠. 그러면 13 이상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13 이상이 13 이상이다라고 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43에서 13 이상인 경우를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 13이 될 수가 있겠고 14가 될 수 있겠고 15,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되겠죠. 일단 15부터 한번 볼까? 15는 1, 2, 3, 4, 5가 다 한 바구니에 모여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다 모여 있어야 되니까 다 모인 상태로 A, B, C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 14는요 1과 나머지 2, 3, 4, 5 이렇게 되겠죠? 1과 2, 3, 4, 5 두 덩이로 나눠진 상태에서 한 덩이 여기서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 3C이겠죠. 3, 2, 3C입니까? 모르는 거 3 곱하기 3P이겠죠. 3P.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남고 2가 남고 나머지 다 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되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3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전체 이거 몇 가지겠습니까? 15가지 15가지. 그래서 243에서 빼니까 228가지. 이거 정목법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됐죠? 3번 가보자. 굳이 다 여기다 체크 안 해도 되죠. 자, 보자. 2번. 그렇지. 2번이지. 잘하네. 역시. 응? 잘하는구만. 자, 서로 다른 공 몇 개? 4개에다가 서로 다른 상자 4개 남김없이라고 했고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구조 한번 분석해 볼게.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거 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몰빵 자, 공부 안 했을 때 선생님 흘리는 눈물이에요. 아셨습니까? 피눈물이죠. 피눈물. 공부하세요. 열심히. 너무 푸른데. 자, 피눈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거에다가 서로 다른 거 나눠줄 때 지금 뭐가 몰빵이 가능한 상태. 자, 무슨 뭐예요? 중복 순열이겠죠. 전체 상황부터 점검해 봅시다. 0, 1, 2, 3, 4가 있고 상자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둘 다 4, 4니까 4의 4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4의 4승 얼마예요? 256. 256.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256에 가까우니까 무슨 사건? 여사건으로 해가지고 제거해 나가면 좋겠죠. 자, 그러면 1인 상자가 있도록 넣는 방법의 수니까 1인 상자가 없도록 넣는 걸 빼면 되겠죠. 자, 그럼 1인 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400. 4000 되던지 200. 2200 되던지 없죠. 이거 말고 없죠.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랑 요 경우 이렇게 될 텐데, 자 4000은 어떻게 됩니까? 네, 1, 2, 3, 4가 일단 한 봄이 된 다음에 여기 네 가지에 배분되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고요. 그죠? 네. 자 2200은 42 곱하기 20 그렇지. 곱하기 400 42 22 곱하기 200분의 1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어디에 나눠줘요? 오른쪽에 ABCD에다가 나눠주면 되지. 그럼 주머니 두 개가 순서가 있게 4개 중에 배열이 되니까 4P2랑 똑같겠죠? 그래서 4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36. 그러니까 42. 40? 그래서 그거를 256에서 제거를 하면 되니까 정답은 21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저 할 때 200분의 1 안 하고 42 곱하기 20 한 다음에 그 이제 저거 두 개,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 두 개잖아요. 이 영역이니까. 그래서 200분의 200 아니 뭐야 200 곱하기 200분의 400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답은 똑같이 나오죠. 왜 200 곱하기 그러니까 2 있고 00 있으니까 200 곱하기 2200이라고 하는 것을 순서가 있게 배열한다고 생각했어? 네, 어차피 ABCD에 그냥 0까지 다 나눠준다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건 알아야 돼. 분할하고 분배가 이 중복순열 자체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대부분의 순간에서는 다 분할하고 분배로 가요. 뭐 그렇게 풀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분할하고 분배에 대한 기본기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잘했어요. 자 4번 넘어갈 건데, 자 4번은 별표 쳐야 돼요. 자 왜 별표 쳐야 되냐면은 아직 수능에서 나오지 않은 무슨 제? 주제. 주제. 무슨 제? 주제. 주제. 한시적 들었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이 문제를 맞추면 보내주고. 그렇지. 잘했다. 자, 6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ABC를 순서대로 경유를 한대요. 오케이? ABC 순서대로 3개 정류장에서 2개 정류장에 승객이 모두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했지. 이게 만약에 조금 쉽게 가려고 했으면 승객이 안 내리는 정류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6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정류장을 순서대로 경유하고 마침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내리긴 내린다. 그러면 그냥 무슨 순열하면 되지? 중복순열. 중복순열하면 그냥 끝이야. 맞지? 몰빵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다른 6명이죠. 네. 서로 다른 정류장이죠. 논아주죠. 자, 논아주는데 뭐 한다? 2개의 정류장. 그러면
하나의 정류장은 무조건 빵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3의 6승인데 너무 떨어져 있어. 맞아요. 이거는 지금 좀 불가능하고 이거 어떻게 가야겠어? 전공. 일단 전공법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A랑 B랑 C 중에서 일단 내리게 되는 정류장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 몇입니까? 3시 3C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중에 A, B가 결정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 6명이 A, B에 다 논아줘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논아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래? 2의 6승이죠. 근데 여기서 A에만 다 논아주거나 B에만 다 논아주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아니니까 빼기 얼마? 2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이건 어떻게 갈까? 조를 두 개로 나누는 걸로 가겠지. 저 그렇게 5, 1, 0, 4, 2, 0, 4. 그러니까 자 1, 5, 그 다음에 2, 4, 3, 3 이렇게 나누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6C1, 5C5 곱하기 3P2 얘는 6C2, 4C4 곱하기 3P2 얘는 6C3, 6C3 곱하기 200분의 1 곱하기 3P2 이렇게 해서 세 개 다 더해도 나오겠죠. 근데 잘 봐봐. 지금 이렇게 푸는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근데 중복순열로 푸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제한 조건은 우리가 거기서 양념처럼 쳐주면 되니까. 자 42쪽 갑시다. 저 화장실. 아 맞다. 나왔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할까? 그렇죠. 가위바위보. 그래. 거의 훌럭훌럭. 응? 금방 지워져. 금방 지워져. 42쪽이요? Yep. 42 years old. 왜? 곧 선생님의 나이. 선생님이 여자 지금 36, 조용히 해. 자, 6년만 더 했어요. 조용히 해. 자, 선생님, 근데 진짜 선생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죠? 몰라. 자, 주제사 가자. 거기 42쪽 한번 보자. 주제사. 자, 주제사는 뭐냐면요. 주제사는 입장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입장 정리. 자, 주제사.
이 입장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것에 그 뉘앙스가 살짝 있었었는데 A에서 B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B에서 A로 간다라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거 이제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의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입장 정리라고 하고 나서 배우면 우리가 이렇게 배울 거라고 기대하겠지. 아,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풀기 쉽다 이렇게 배울 것 같잖아. 네. 근데 이걸 실제로 따져보면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뒤집어라, 이게 결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선생님 보여줄게. 예를 들면 자 1, 2, 3이라는 게 있어. 1, 2, 3. 자, 이 1, 2, 3이라고 하는 것을 세 자리에다 배치한다고 해봐. 그러면 서양. 이 1, 2, 3이라고 하는 걸 3C 3 한 다음에 세 개 중에 세 개를 고르고 이것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 가면 3팩이겠지. 이건 뭐냐면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갈 때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얘가 먼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도 괜찮단 말이야. 아, 중복 순위 아니에요. 중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중복 지금 말고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리를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경우는 1대1 대응을 얘기를 한 거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할 때는 그냥 뭐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요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재료가 1, 2, 3, 4, 5야. 자, 여기에서 세 자리를 채운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치면 5C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아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니까 선생님. 위에서 아래로 아, 내려온다. 위에서 아래로 그랬어? 5C3에서 배요. 5C3 곱하기 무슨 팩? 3팩.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4.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해? 5, 4, 3이 더 유리하겠지. 네. 그렇지 않겠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고 쳐보자. 1, 2, 3을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면서 5자리를 배치한다고 해봐. 네. 그러면 그냥 3 중복되니까. 아니 중복 허용하지 않고 그냥 중복 허용하지 않고 5자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5자리에 골라서 앉는 거지. 아, 그냥 빈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훨씬 쉽겠지. 그럼 왜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 5C3 한 다음에 3팩일 거 아니야.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 5C3 한 다음에 3팩? 아, 2팩 나눠줘야 돼. 아니야, 5C3 한 다음에 5C3 그다음에 곱하기 3팩. 맞죠. 5C3 곱하기 3팩이죠. 543 그다음에 321 곱하기 3팩이니까 맞지?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자리를 고른다고 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지. 그럼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더 유리하잖아.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보고 더 유리한 쪽을 결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입장을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거기 밑에 쭉 내려가서 경우의 수의 문제는 이라고 해서 읽어봐봐. 경우의 수의 문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될 때가 많은데, 이때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더라면 곧바로 다른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야. 거기 얘 4번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 자, 한번 볼게. 1층에서 5명이 타고 올라갔대. 5명. 그러면 1, 2, 3, 4, 5 사람이니까 5명이야. 4층부터 7층까지 어느 한 층에서 내린대. 4, 5, 6, 7. 7층에서는 남은 사람이 모두 내린대. 자, 그랬을 때 내리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사용수.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근데 여기서 애들이 좀 헷갈리는 게 어떤 표현 때문이냐면 7층에서는 남은 사람들이 모두 내린대. 그럼 뭐지? 그러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남은 사람들이 모두 내린 뭘 빼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게 앞에서 다 내리면 안 내려도 되는 거고, 앞에서 안 내리면 그냥 7에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4, 5, 6, 7에 뭘 해주는 거야? 분배를 하는 건데, 서로 다른 것에서 서로 다른 것을 향해서 가는 거야.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가 가능해? 몰빵이 가능하고 빈 곳도 가능해.
그치? 자 이거는 뭐 4층이랑 5층에 둘 다 내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중복 순열 음, 사의 5승. 중복 순열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몇에 몇 승? 4에 4에 5승.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 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여기서요 예를 들면 1과 2가 4층에 내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순열, 순서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그렇지. 근데 1이랑 2가 4층에서 내리는 경우랑 2랑 1이 4층에서 내리는 경우랑 어차피 4층에서 내린 애들은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근데 왜 순열이에요? 순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닥쳐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개소리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1, 2, 3이 4층에 내렸다고 해봐. 그러니까 그건 순서가 없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뭐 1이 4층에서 내리고 2가 6층에서 내리는데 그게 1이 6층에서 내리고 2가 4층에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니까 저 때는 순서가 없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1이 4층에서 내리고 2가 6층에서 내리는데 그걸 1이 6층에서 내리고 2가 4층에서 내린다고 할 수 없으니까 순서가 있는 거야.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거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순서 자체가 아이덴티티야. 자, 내가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잘 봐봐.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너한테 암호처럼 말한다고 암호를 말하는데 내가 4, 5, 6, 7, 7이라고 말했다고 해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은 4로 가고 2는 5에서 내리고 3은 6에서 내리고 4는 7, 5는 7에서 내린다는 얘기야. 근데 4, 7, 7, 5, 6 이렇게 말했다면 1은 4에서 내리고 2는 7, 3은 7, 그 다음에 4는 5, 그 다음에 5는 6에서 내린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하는 순서대로 배열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 해서 중복순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너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디에 누가 누구한테 준다, 뭘 탄다, 어디서 내린다 이런 거 있죠? 이건 다 함수의 대응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다 풀었나? 네.